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 나자마자 너무나 거부하는 모양새가 세요. 국민 하시면서 자꾸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을 막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탄핵 자체에 있어서 이게 불법이고 사법권의 침탈이고 상권분립의 침해다 하는 것은 그건 어깃장이죠. 엄연히 없는 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승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뭘 승복을 이미 했죠. 근데 왜 사심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래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개입하려는 판사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 개입의 정의를 민주당이 합니까? 민주당 입장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재판을 맡겠다는 것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재판을 맡겠다는 게 최소한 재판부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할걸요. 권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권력은 길지 않은 거는 윤석열 정부 3년밖에 안 된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는 얼마나 갈지 봅시다.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며 대법원장과 재판부 탄핵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입법 과정도 지금 추진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윤희석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혹여나 제가 볼 땐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5심까지 대선 전에 이게 확정 판결이 가능하냐,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4심 즉 파기환송심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형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대선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될 거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꼬리표를 달고 이제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결과와 같은 것이 나온다면 징역 1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조롱 섞인 비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취임 첫날부터 그게 회자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보고 그리고 뭔가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 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사법 절차상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막 미워해서 절대로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방법으로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요구받을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지금 재판관 탄핵하겠다, 대법원 어떻게 하겠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아예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 대통령은 재판 못 받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두고두고 민주당한테 큰 실책으로 돌아올 거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상고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서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좀 미심쩍을 만한 대법원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 영향을 끼치기 위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끔하진 못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은 공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과연 공정했느냐. 그러니까 민주적 선택을 앞둔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오롯이 그 선택을 국민 주권에 맡겨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개입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민주당의 주장뿐만 아니라 종교계, 천주교 정의 사회 실현 사재단부터 시작해서 법원 내부의 공무원, 30년 이상 한 판사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사법부의 신뢰를 깨고 재판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아주 부적절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법대로 한 거다.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한 거냐? 있는 그대로 한 것 뿐인데 633 얘기했잖아요. 법대로 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사법 쿠데타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런 미심적인 상황들은 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법이 뭐가 있죠?
공직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의심이 있는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미심적인 과정을 밝히는 것들, 법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하지만 이런 뭐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삼권 분립에 좀 위배되고 부담을 준다, 뭐 이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입장은 알겠어요.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증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기감, 그리고 이게 재판이 계속 가게 되면 이거 진짜 중간에 물러나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그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것을 입법부가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을 만들거나 탄핵, 저 당은 탄핵만 하잖아요. 요건도 되지 않는데 탄핵만을 해서 막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단견이다, 짧은 소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민주당 쪽 인사가 방송에서 이권분립 얘기를 한 겁니다. 이권분립 3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권 안에 사법권을 흡수하자는 건데 그게 현대사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발상까지 가는 상황은 민주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방증이 될 테니 이번에 잘 판단하셔야 한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최악의 상황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인데, 사실 뭐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낮죠. 네. 하지만은 워낙 이 사법부가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고법에 가서 기일을 15일 날 정해놓고 송부 절차도 다 생략하면서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제3구가 되더라도 7일과 20일이나 27일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상권 분립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들이 사법부를 탄핵하는 것들이 상권 분립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아까 말씀했듯이 헌법상 탄핵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뭡니까? 본인들이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에요. 그게 삼권 분립에 충실한 거죠. 두 번째, 사법부는 절대 권력이 아니죠. 책임 있는 권한을 누려야만 사법부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법대법으로 대응했을 때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 3일 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평성이 무너진 이 상권 분립의 어떤 사법부의 침탈 자체를 법대법으로서 탄핵을 통해서 대치시켜 놓고 일단 막아야죠. 행여나 후보자를 이 대선 중간에 사법부가 피선거를 박탈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일단 그거를 막아놓고 6월 3일 날 그러면 과연 이런 행위들 중에 어떤 게 맞느냐는 국민들이 선택하게 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국민 끌어들이시는데요. 사법부가 재판할 권리를 빼앗을 정도로 법이나 다른 정치적 수단으로 사법부 압박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서조차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아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관련한 부분을 빼고 8대0으로 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나 승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뭐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일단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는 저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정 나자마자, 판결 나자마자 지금 너무나 거부하는 그 모양새가 세요. 그리고 뭐 국민 하시면서 자꾸만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을 막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아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6월 3일 하실 거고 어려우실 거예요. 말씀하시기. 결국엔 탄핵 자체에 있어서 이게 불법이고 뭐 사법권의 침탈이고 상권 분립의 침해다 하는 것은 그건 어깃장이죠. 엄연히 없는 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승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뭘 승복을 이미 했죠. 근데 왜 사심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래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개입하려는 판사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판사 탄핵이 있어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선거 개입의 정의를 민주당이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재판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시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절차 자체가 왜 자꾸 그래요? 하면 이 부분은 탄핵을 통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권력은 재판하겠다는데 길지 않은 그걸 거는 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정부 하는 3년밖에 게. 안 된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는 얼마나 갈지 봅시다. 뭐 그럼 저희 보시면 될 방송 이거 시작되고 오늘 가장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 그런지, 부분은 말씀을 네.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재판을 맡겠다는 것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민주당은 제가 재판을 하나 맡겠다는 게 설명을 아니라 아니 그럼 반박을 해야죠. 재판을 맡겠다는 게 최소한 재판부가 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걸요? 더 할걸요? 그러니까 재판 스케줄과 정치 스케줄을 왜 똑같이 놓냔 말이에요. 법원의 시계와 정치 시계가 다른데 왜 같은 시계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다 박제가 돼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방식, 이런 식의 논리로는 결코 국민 대다수를 설득시킬 수 없다. 이건 누가 들어도 굉장히 무리한 방법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주장합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 다음에 굉장히 뭐 통합, 중도 확장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계속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굉장히 그 사법부에 대해 본인 육성으로 이렇게 직접 사법부를 겨냥한다든지 이러면서 뭐 기존의 그런 중도 확장 노력에 좀 생채기가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또 중도적 그 유권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안타까움이야 뭐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결과론적이고 아니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해도 너무하지 않냐라는 것은 국민적 여론이 더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들 법원의 판결이 그래 할 수 있지라고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아니 대선 한복판에 20 며칠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력한 특히나 대선에 어떤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겨냥해서 거기에 대한 그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고법과 이 재상고의 과정 자체도 이게 6월 3일 전에 내릴 수도 있을 법한 어떤 상황을 놓인다. 이 자체가 이상한 거죠. 저는 이 중도층에 대한 통합과 실용 자체는 기본과 상식에 충실한 이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변칙과 반칙과 어떤 도발, 끊임없는 어떤 이 쿠데타 세력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발언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라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권 분립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집행권이 사법부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사법부를 지배한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게 주장할 수 있죠. 주장은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반박을 하는 거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만약에 정부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곳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잘 운영되리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거 어떡하나. 어제 이재명 후보 발언을 하나 보면 뭐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내라누모 사형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사태는 막아야 된다. 본인은 안 죽겠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조봉암, 보십니까? 김대중 두 분의 위상과 이재명 후보의 위상이 다릅니다. 강력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위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제 비교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듣기가 편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사법살인을 당했었고 사법살인을 당한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서 봤을 때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사법부는 현 유력한 야당 인사를 사법살인하려는 이런 행위들이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향후에 있을 6월 3일 날 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심판을 해달라. 뭐 당연한 주장 아닌가요? 뭐 이게 뭐 저는 크게 뭐 비판의 여지는 없다. 그래 보입니다. 이 질문은 서 소장님께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윤 대변인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기환 소식 결과가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이게 뭐 향후에 조금 뭐 파기환 소식 결과가 빨리 나오면 이게 대세론에 꺾일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숫자가 나오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2년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50% 넘나드는 지지율이 갑자기 30%대로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 결과 때문에 막 지금 이렇다기보다는
헌법 84조와 관련된 해석에 대한 입장 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지금 네. 민주당은 그 얘기잖아요. 대선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재판 진행이 안 되게 나머지 재판 4개 더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골머리를 앓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재판 5개 받고 있는 분을 후보로 뽑은 민주당의 그냥 원초적인 그냥 멍해예요. 뭐 잘 해결하세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왔던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영남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만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다. 관입니까?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직격했어요. 딱 한마디 했었어요.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이게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치열한 논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